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OT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OT를 잠깐 할게요. 3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6주 동안 100점 모의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예전보다 3기랑 실제 시험 날짜 사이에 간격이 더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아마 추가 모의고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에, 뭐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뭐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학원에서 한다면은 그냥 묻어가는 거니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학원에서 추가 모의고사 진행하면은 저도 똑같이 문제를 제공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랑 등수는 예전하고 똑같이 이제 매주 뒤에 이제 뒤에다가 붙여 놓을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짐작하다시피 이게 이제 100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요, 나머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러닝타임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기 때부터 2기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되고, 실제 수업 시간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1차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기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기 강의를 못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기억 사업이 있고, 니은 사업이 있고, 디귿 사업이 있고, 리을, 미음 사업이 있고, 비읍 사업이 있어요. 비읍 사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원고가 여기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기억이라는 사업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이 선정 공고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공고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이게 몽땅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은 본문 맨 마지막에 이 사건 선정 결과 공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건 선정 결과 공고라고 돼 있는데, 이 사건 선정 결과 공고에는 여기 그느드르 무 부에 지원한 사람들이 누구는 선정이 됐고 누구는 안 됐고가 이게 몽창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공고 안에. 그죠? 그랬더니 갑이 요거를 지금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외된 걸 취소해달라, 요거를 주의적으로 요거를 예비적으로 내가 제외된 걸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청구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됐죠? 요거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요 제외된 건 있잖아요. 요 제외된 거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기가 제외된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가 제외된 부분에 관해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니음부터 비읍을 이렇게 끊어보면요. 니음부터 비읍을 이렇게 끊어보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은요. 갑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죠. 갑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갑이 제외된 거 말고 누군가는 선정이 됐잖아요. 어떤 업체들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원고 적격이 있냐라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경원자 관계라고 합시다. 경원자 관계. 자, 여기에 주유소 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주유소 한 자리가 있는데, 갑도 내가 주유소 하겠다, 을도 나도 주유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만 주유소를 할 수 있다, 한 사람만 주유소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얘한테 수익적 처분을 주고 얘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 되는 이런 관계에서 얘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있겠죠. 원고 적격이 딱 한 자리만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딱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TO가 정해진 케이스가 아닙니다. TO가 정해진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갑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기억에 대해서 딴 사업자들이 선정된 것도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한테 원고 적격이 있는 거는 자기에 대한 제외 결정만 원고 적격이 있는 거고, 제외 결정만. 보세요. 지금 여기 갑 외에 누군가는 수익적 처분을 받았잖아요. 이게 경원자 관계면, 즉 TO가 정해져 있었다면 원고 적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TO가 정해진 케이스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점수만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딴 자들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 적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 거요. 그런 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아시죠?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요 절대평가제를 취하고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는데 오래돼 갖고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60점일 겁니다. 합격선이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인 거예요. 6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붙고 떨어지고에 관해서 내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 다투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만.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최소 인원을 정해놨잖아요. 300명으로. 300명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TO가 정확하게 300명이라고 하자고요. TO가 애누리 없이 딱 300명? 이런 경우에는 경원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TO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럴 때는 딴 사람들이 합격한 부분에 관해서도 다툴 수가 있겠죠. 불합격된 사람은. 됐습니까? 이게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의 차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답안에 경원자 관계 쓰신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는데 아니에요. 경원자 관계 아닙니다. 경원자 관계 아니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답안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아닌 느드르브 부에 관해서는 아예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다툴 수 없고 그거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2번으로 넘어가면은 벌점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요청 결정이 있어요. 요청 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시답안 말고 프린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예시답안 말고 프린트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첫 번째 판례 한번 봐보실래요? 예시답안 말고 프린트 하나 더 있는데. 보셨습니까? 첫 번째 판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2기 때 봤던 판례예요. 2기 때 봤던 판례인데 뭐 설마 이런 걸 낼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최신 판례예요. 둘 다 하나는 23년 2월에 선고됐고 하나는 23년 1월에 선고됐죠. 그래서 요거를 낼까 싶지만은 그냥 내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것까지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봤는데 이제 밑줄 그어진 부분은 요청 결정에 관한 부분이고 요 부분에 관해서는 판례가 대상 적격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판례가 대상 적격을 인정할 때 뭐 행정행위는 당연히 대상 적격이 인정되겠죠. 근데 행정행위가 아닌 요상한 그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판례가 주로 고려하는 게 뭐 이해관계인이 입는 태도, 불이익, 그 다음에 뭐 판례가 얘기하는 게 뭐 법치행정의 원리, 뭐 실질적 결련성, 뭐 이딴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의 조기 해결.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과 분쟁의 조기 해결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판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 밑에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법치행정 원리 뭐 멋진 표현이긴 한데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뭔지 몰랐던 분들은 그냥 그 유명한 표현 응용해갖고 처분성 긍정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벌점 부과는 여러분들 저희 이 기본교재 보면은 운전면허 대장 있잖아요. 운전면허 처리 대장인가? 거기에다가 벌점 부과행위 보면은 내부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저희 교재에도 있거든요. 그거랑 유사해요. 이건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권리 의무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성 부정한 판례예요. 다 최근 판례니까 그냥 읽고 가면은 다시는 까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판례 알고 있으면은 그냥 완전히 날로 먹는 문제예요. 날로 먹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50점짜리인데 제가 질문에다가 대상이 적법하다라고 했는데 대상 적격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할 때 누구한테 배우셨던 간에 절차는 정당하다라고 돼 있으면 절차 문제 삼지 말라고 배울 거 아니에요. 뭐 서면 통지는 논외로 한다. 그럼 서면 통지 문제 삼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대상이 적법한데 왜 대상 적격을 자꾸 쓰고 계세요? 대상 문제 없으면은 대상 말고 딴 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볼게요. 일단 보면은 자, 여기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갑이 있고 갑이 있고 갑한테 어떤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하고 자, 얘가 B로 갑니다. 이 B가 위원회예요. B가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각하 재결을 합니다. 각하 재결을 하면서 하고 나서 여기 있는 B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상은 뭘로 하냐면 대상은 여기 있는 요걸로 합니다. 이걸 기억이라고 할게요. 대상은 기억으로 하고 근데 여기에서 피고를 누구로 골랐냐면은 피고를 B로 골랐어요. 피고가 대상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B는요, 이 처분을 한 적이 없어요. B는 이 처분을 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상하고 피고가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고 적격이 좀 써야겠구나 라는 걸 눈치를 빨리 까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소한 문제예요. 피고 잘못 골랐는데 뭘로 해결하면 돼요? 예. 피고는 잘못 골랐지만 경정으로 해결하면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피고는 제대로 고치면은 A가 되는 것이죠. 피고는 제대로 고치면 A가 되는데 얘가 지금 소재지가 어디예요? A가. 문제를 읽어보세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문제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세종이에요. 문제, 세종인데 지금 여기 갑이요. 어디다가 제기하냐면요.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고 있어요. 서울행정법원에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 A의 소재지랑 그 다음에 이 소재 기한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해라 라고 해서 관할을 하나의 쟁점으로 생각해서 넣은 거거든요. 지금 소재지가 따로따로니까 관할을 하나 넣은 건데 관할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령 관할이 잘못되면 다 뭘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송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뭐 관할도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혹시 쓰셨다면 미안해요. 관할 쓰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아니 뭐 세종이면 어떻고 뭐 부산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만 어떻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제 의도를 못 읽어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는데 뭐 전부 다 못하니까 저 관할 쓰신 분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만약에 썼다면은 잘 하셨는데 거의 못 봤는데 어쨌든 요런 문제도 만들 수 있구나. 서로 소재지를 달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구나. 마치 지금 이거 피고를 아니 여기 있는 얘랑 행정처를 두 개를 등장시키면서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관할도 소재지를 달리해서 쟁점으로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쟁점이 제소기간이에요. 제일 큰 쟁점이 이제 제소기간인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 알았죠? 좀 알려주실래요? 9월 2일 날 알았네요. 22년 9월 2일 날 알게 되었고 근데 이 행정심판을 언제 제기하죠? 22년 12월 24일 22년 12월 24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적법한 고지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적법한 고지를 했으니까 뭐 5고지나 혹은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알았잖아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니까 며칠이 적용되죠? 그쵸, 그냥 90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90일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0일 충분히 지났습니다. 자, 일단 90일이 지났고, 이 각하 재결 정본 송달을 받고 나서 90일 이내 소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 되잖아요. 청구기간을 준수한. 근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재결소 정본 송달 90일 이내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준수하지 않았다. 요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노말한 문제거든요. 아주 노말한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많이 공유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넣어놨어요. 함정은 아니고 오타인데 죄송해요. 예시답안 8페이지 보시면은 예시답안 8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4번에 제소기간 준수 여부라고 돼 있어서 양가로 2번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않은 경우라고 돼 있고 양가로 3번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양가로 3번은 거친 경우입니다. 거친 경우인데 미안합니다. 뭐 자료를 유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 전략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대볼까 했는데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오타 낸 거예요, 제가. 오타 낸 거고, 뭐 좀 길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맹이는 다 가이드 했습니다. 알맹이는 다 가이드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진도로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